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 수년째 깜깜무소식이던 할리우드 배우 존 트라볼타가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너 진행자로 나와 짧게 다음 순서를 소개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무대에 오른 그는 돌연 울음을 터뜨리는데 Here with to honor 잠적까지 하더니 오랜만에 복귀한 자리에서 울음까지 터뜨린 이 남자. 과연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존 트라볼타는 특이하게도 연기보다는 춤으로 스타가 됐던 배우입니다. 배우 초창기 시절 선보였던 이 장면 때문이었죠. 영화의 제목은 토요일 밤의 열기. 제작비에 무려 68배나 벌어들이며 대흥행했던 영화로 전례 없는 문화현상까지 만들어냈을 정도의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디스코 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이 영화 때문이었죠. 이 영화에서 존 트라볼타는 주연을 맡아 낮에는 빈민촌 철물점에서 일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밤만 되면 디스코텍에서 화려한 춤 실력을 선보이는 19살 청년을 연기했는데, 영화배우임에도 어찌나 찰지게 춤을 추는지. 이 영화 전까지만 해도 경박하고 품이 없다며 멸시받던 디스코라는 장르가 이 영화 이후 순식간에 주류로 거듭나며 음악 차트를 싹쓸이한 것은 물론 밤만 되면 길거리가 나팔바지를 입고 디스코 춤을 추러 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등 대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음악 장르를 유행시킨 주역이 가수도 댄서도 아닌 영화배우라는 점에서 실로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죠. 참고로 이 영화에서 처음 등장한 노래 중에는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노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모두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됐었던 곡이죠. 명곡들 가득한 이 영화의 OST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당시까지의 영화 OST 역사상 역대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영화는 심지어 포스터조차도 전설로 남았는데, 오늘날까지도 디스코 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시그니처 자세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존 트라볼타였죠. 사실 이 포즈가 만들어진 것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촬영 당시 트라볼타는 밤샘 촬영으로 인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사진작가는 계속 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몇 시간 넘게 촬영을 끝내주지 않았죠. 이에 열받은 트라볼타가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한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뻗고 다리를 엉성하게 벌린 채 화난 표정을 지었는데, 이게 포스터의 최종 버전에 박제된 것입니다. 촬영으로부터 3개월 후 포스터를 처음 보게 된 트라볼타는 이 자세가 떡하니 박혀있는 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설의 자세까지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흥행의 주역이 된 존 트라볼타는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르며 단숨에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성기를 막 열어젖힌 트라볼타에게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는데 바로 여자친구 사건이었죠. 이 당시 존 트라볼타에게는 오랜 세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였던 여자로 한 영화를 같이 찍다가 사귀게 되었죠. 사실 촬영을 하다가 배우끼리 눈이 맞는 경우야 흔한 일이지만 이들이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은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8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었으며 오죽하면 함께 출연한 영화에서도 둘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관계로 출연했죠. 존 트라볼타는 갓 20대가 된 청년이었고 여자친구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까지 키우고 있던 40대 여자였습니다. 당시는 특히나 보수적이었던 70년대였기 때문에 세간에선 다이애나를 가리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청년을 꼬셨다며 매도하는 이들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는 듯 공개 데이트를 이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존 트라볼타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다이애나의 유방암 말기 판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낙담한 것도 잠시. 존 트라볼타는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있을 수 있다며 촬영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낮 할 것 없이 사랑하는 그녀 옆에서 머물며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병만은 끝끝내 기적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다이애나는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사망하던 바로 그 순간 존 트라볼타는 촬영장에서 한창 영화를 찍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져 도저히 그날 소화해야 할 밝은 표정 연기를 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작진도 이를 딱하게 여겨 그날 촬영부는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면 대역을 쓰거나 얼굴 표정이 안 보이도록 카메라 구도를 바꿔줬습니다. 며칠간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했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한 줌에 제거된 것을 본 그에게는 이제 예전의 밝음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 영화 속에서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훗날 인터뷰에서 아직도 벤치에서 그에게 키스를 하던 장면이 생각난다. 고통받고
있는 트라볼타가 너무 가엾어서 즉흥적으로 위로의 키스를 했다며 이 당시 그의 우울함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죠. 다이애나는 사후 그제서야 평생의 꿈이던 에미상을 받게 되었는데 트라볼타는 이때 그녀의 대리수상자로 나와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리움을 드러냈죠. 이 시기 트라볼타에게 위안이 됐던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마치 토요일 밤의 열기 속 주인공이 춤을 통해 모든 번뇌를 잊었듯 그에게는 음악이 잠시 현실을 잊게 해줬죠. 특히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스크린 속이 아닌 바로 코앞에서 배우들의 역동적인 춤 동작을 보며 트라볼타는 조금씩 예전의 열망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보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뮤지컬 배우를 해보고 싶다며 뮤지컬 영화 쪽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이미 토요일 밤의 열기로 존 트라볼타의 무대 장악력을 잘 알고 있던 제작진은 그가 뮤지컬 영화에 지원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결국 트라볼타는 한 뮤지컬 영화의 주연 자리를 따내게 되는데 이 영화는 토요일 밤의 열기마저도 아득히 넘어서며 그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라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명실공히 클래식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그 작품 그리스입니다.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장을 그려낸 작품으로 단순한 스토리임에도 아기자기한 분위기와 중독성 있는 노래들로 호평을 받았죠. 이 영화는 제작비의 60배를 벌어들이는 대흥행을 기록한 것은 물론 뮤지컬 영화답게 OST 역시 전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며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존 트라볼타는 이번에는 춤뿐만 아니라 노래까지도 직접 불렀고 여주인공과 호흡을 맞춰 춤추는 장면에서는 직접 안무를 짜기도 했죠. 이렇듯 존 트라볼타는 춤과 노래까지 잘하는 풋풋한 배우라는 유니크함이 있었고 유명인들조차 그의 춤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까지 초청될 정도였는데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아예 트라볼타를 콕 집어 꼭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고 싶다고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은 정말로 트라볼타를 만찬에 초대했고 그를 직접 만나게 된 왕세자비는 크게 좋아하며 춤까지 함께 추고 싶다고 넌지시 말했죠. 이에 이둘은 백악관 로비에서 그리스의 OST에 맞춰 춤까지 추게 되었고 이날의 사진은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좋게 남았는지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후 이날 입었던 검은 벨벳 드레스를 트라볼타 드레스라고 부르며 이후에도 중요 행사 때 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드레스는 왕세자비의 사후 자선경매에 넘겨져 무려 4억 2천만 원에 매각되기도 했죠. 존 트라볼타의 춤에 반한 여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라볼타와 함께 영화를 찍으며 그에게 하염없이 빠져버렸던 상대 배우가 있었죠. 바로 KGB 미녀작전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공동주연을 맡았던 켈리 프레스턴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트윈스의 여주인공으로도 유명하며 80년대 당시 숨막히는 자태의 금발 미녀로 이름을 떨쳤죠. 존 트라볼타의 춤 실력과 유머러스함을 보며 켈리는 이성으로서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그녀는 유부녀였다는 것이었죠. 이혼까지 준비 중이던 망가진 결혼생활 중이었지만 그래도 유부녀였기에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 이둘은 다른 영화의 촬영장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가 솔로인 상태로 만나게 된 이둘은 함께 여러 번의 식사를 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 켈리는 연애라면 신물이 날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던 상황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혼 후 새 행복을 위해 만났던 남자가 오히려 그녀를 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것이죠. 이 남자는 워낙 성질이 불같아서 말싸움 중에 집안에서 총을 쏠 정도였고 한 번은 잘못 발사된 총알 파편에 맞아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켈리 역시도 병으로 여자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트라볼타의 옛 상처를 어루만져줬고 이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깊은 사이가 되었죠. 결국 둘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에는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트라볼타는 칸 영화제 황금종 여상에 빛나는 명작 영화 펄프픽션, 니콜라스 케이지와 공동주연을 맡은 페이스오프 등을 히트시키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에게서 심상치 않은 증상이 발견되는데 이 음모를 잦은 발작이 반복되더니만 자폐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이후 트라볼타 부부는 아들을 직접 홈스쿨링까지 시키며 사랑으로 극진히 돌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16살이 되던 해 트라볼타 가족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새해를 맞아 바하마의 호텔로 휴가를 간 트라볼타의 가족. 샤워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머리를 박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죠. 단 몇 초 만에 난데없이 아들을 잃은 트라볼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죠. 이에 트라볼타는 변호사를 통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깊은 비탄에 빠져 있으며 이 비극을 이겨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일 것입니다. 부디 이 비극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생전 하루라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 말을 끝으로 트라볼타는 오랜 세월 영화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세월이 흐른 뒤 공개된 그의 모습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죠. 전성기 때 유연하고 탄탄했던 몸매는 온데간데 없었고 놀라울 정도로 살이 쪄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그는 어떻게든 슬픔을 잊으려 한 것인지 더욱더 종교 활동 쪽으로 빠져드는데, 존 트라볼타의 종교는 그 유명한 사이언톨로지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의 종교로도 유명하며 인간은 외계인이 환생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토대로 초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내세우기도 하는 등 SF적인 요소가 결합된 종교이죠. 이 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기억의 흔적들 때문에 두려움, 불안, 분노 따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정화의 과정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화의 과정을 위해 이들은 2m라는 장치를 이용하는데,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생긴 이 기계는 몸에 전류를 흘려보내 고문과 다름없는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이 기계에 몸을 연결한 채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기존의 기억을 잊고 새 기억이 심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사이언톨로지의 가입 이후 존 트라볼타는 톰 크루즈와 더불어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교인으로 꼽혔고, 심지어는 출연료까지 거의 받지 않다시피 하며 사이언톨로지에서 영감을 받은 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외계인에게 지배를 받게 된 지구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조잡하기 그지없는 괴상한 분장과 종교적인 색채로 인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종교뿐만 아니라 트라볼타는 비행기 조종이라는 위험한 취미에도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경비행기나 헬기 정도야 면허가 있는 배우들도 있었지만, 트라볼타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여객기 사이즈의 비행기를 몰았죠. 하루는 자신의 비행기 가득 6톤에 육박한 구호 물품을 꽉꽉 채워서는 그대로 비행기를 직접 몰고 IT까지 날아가 구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라볼타는 아예 집을 개조해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 터미널처럼 만들었고, 심지어 집 바로 옆에는 대형 비행기 경납고까지 만들었죠. 마음을 추스린 이후 트라볼타는 다시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흥행작을 배출해내지 못하며 점차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오랜만에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영화 때문이 아니라 한 시상식 때의 모습 때문이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 발표자로 무대에 오른 그가 생방송에서 대형 사고를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겨울왕국의 레디꼬를 부른 가수 이디나 멘젤을 엉뚱한 이름으로 소개한 것이죠. Please welcome the wickedly talented one and only Adele Dazeem. Adele Dazeem. Adele Dazeem. 비슷하지조차 않은 희한한 이름으로 호명된 이디나 멘젤은 이 상황에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긴장했던 탓인지 평소와는 달리 박자마저 못 맞추며 아쉬운 공연을 펼쳤죠. 시상식이 끝나자 존 트라볼타의 소개 장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술이라도 마신 거 아니냐, 혹시 병이 들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종교에서 시킨 이상한 주문이 아닐까 등 온갖 추측이 잇따랐죠. 심지어는 아예 존 트라볼타식 이름 생성기라며 멀쩡한 이름을 엉뚱하게 바꿔주는 온라인 이름 생성기까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디나 멘젤은 출연하는 토크쇼마다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즐길 정도에 이르렀는데, 뮤지컬 공연의 공식 팜플렛에 자신의 이름을 아델 다짐으로 써놓기도 했고, 인터뷰 때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 중 하나라며 존 트라볼타 덕분에 인지도가 올랐다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금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대받은 이디나 멘젤은 이번에는 귀여운 복수를 하는데, 존 트라볼타를 소개하며 일부러 엉뚱한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Please welcome to the stage my very dear friend, Glom Gazingo. 이렇게 트라볼타는 글롬 가진고가 되면서 업보를 청산했고, 이렇게 오랜만에 화제의 중심이 되며 비록 영화배우로서의 흥행작은 더 없었어도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그가 시상식이나 인터뷰 같은 활동마저도 중단하고 완전히 집안에서만 틀어박히게 된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유방암 말기 판정이었습니다. 이미 전 여자친구를 같은 병으로 떠나보낸 적 있던 트라볼타는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것만 해도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보내라 하니 그 어떤 신파 영화도 이 정도로 잔인할 것 같지는 않았죠. 원망과 슬픔으로 버무려진 그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 으로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는 아내 옆에 꼭 붙어 투병 생활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그러나 병만은 끝끝내 이번에도 그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죠. 그렇게 결혼 생활 28년 만인 2020년 트라볼타의 아내는 57의 나이로 영원히 아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트라볼타는 사실상 은퇴를 결심한 듯 그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으며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아들의 생일날에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밑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만큼 네가 그립단다.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구나. 생일 축하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생일이 되자 이번에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짤막하게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고 남기며 다시 한번 그리움을 표현했죠. 이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존 트라볼타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습니다. 한 코너의 소개자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무대에 오른 그는 울컥하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듯 위태롭게 소개를 이어갔죠. 그가 소개하는 코너는 추모 공연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트라볼타와 그리스에서 공동 주연을 맡았던 배우 올리비아 뉴튼 존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를 추모하는 공연이었죠. 함께 찰떡 호흡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데다가 그녀 역시도 자신의 아내처럼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트라볼타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한 듯 했습니다. 이 시상식 이후 트라볼타는 영화 활동보다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틈날 때마다 비행기를 몰고 구름을 벗삼아 창공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로 떠난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는 듯 트라볼타는 오늘도 그렇게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전성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은퇴 이후 가족의 죽음을 극복하려 애쓰는 존 트라볼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 트라볼타처럼 가족을 잃은 상처를 특이한 방법으로 극복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지난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패트릭은 자신의 결혼식이 예정됐던 날 친형을 암으로 잃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형과의 우애가 끈끈했던 그에게는 가치관을 바꿀 정도의 큰 사건이었죠. 회사를 그만둔 그는 그저 하루 종일 멍하니 서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미술품들 옆에서 동상처럼 서 있기만 하면 되는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이 그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돼버리는데 이 책은 패트릭이 10년간 이 일을 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덤덤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미술관에 오는 방문객들의 모습,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 그리고 전시된 미술품에 관한 개인적인 소감까지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내는 이야기죠. 책에서 언급된 미술품들은 책 뒤쪽에 따로 적혀있기도 해서 미술품이 등장할 때마다 따로 사진을 찾아가며 읽으면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걸어드렸으니 취향에 맞는다면 추천드립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은 이번 주 내로 또 올라올 예정이니 꼭 구독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